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부자들의 3배수 ETF 투자 시크릿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의 3배수 ETF 전략의 핵심은 최대 낙폭 MDD 역이용이다. 최대 낙폭 역이용은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첫째, 다우지수 기준 30% 이상, 3배수 ETF 기준으로는 70% 이상의 대폭락만 피한다. 이 전략은 두 가지 투자 행동을 한다는 말이다. 하나는 30% 이하의 하락은 그대로 맞는다. 다른 하나는 30% 이상의 대폭락이 발생하기 전에 투자금 전액을 현금화한다. 둘째, 30% 이상의 대폭락이 일어난 후에 저점에서 투자금을 집중한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3배수 ETF를 10년간 장기 보유한다. 2. 10년간 장기 보유하는 동안 대폭락이 발생하기 전에 단 한 번만 전량 팔아 현금화한다. 3. 대폭락이 끝나고 저점 부근에서 현금 전액으로 3배수 ETF를 재매수하여 7에서 10년 후에 다시 오는 대폭락 때까지 장기 보유한다. 이쯤에서 한번 멈추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자는 다우지수 기준 30% 이하의 하락은 그대로 맞이하고 30% 이상의 대폭락은 피한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략대로라면 29.5%의 하락일 땐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 그대로 맞이하며 30.5%의 하락일 땐 대폭락에 해당하니 전량을 매도해야 합니다. 수치적으로는 단 1% 차이일 뿐인데 전량 보유에서 전량 매도로 대응법이 극단적으로 변화합니다. 행동 패턴을 수치화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숫자는 연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행동과 개별 숫자를 하나하나 연결짓는 것보다 행동과 범위화된 구간을 연결짓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저자도 20-30%는 대조정 구간, 30% 이상의 하락은 대폭락 구간과 같이 범위화된 구간을 나눈 후에 각각의 구간을 대응 방법과 연결지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법을 만들어낸 경우 각 구간의 경계를 지날 때마다 심리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구간별로 우리가 대응해야 할 행동이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전략이라면 그나마 혼란이 덜하겠지만 이 전략의 경우엔 마이너스 30%를 기준으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두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이 전량 보유에서 전량 매도로 급격히 바뀌게 되므로 마이너스 30%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행동 패턴을 수치화 결부시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우지수 기준 30% 이상의 하락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의 전략이 완벽한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마이너스 30%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추가로 더 빠지게 될지 아니면 반등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전량 매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자가 마이너스 30% 구간에서 이 전략을 구사해 본 후 책을 집필했다면 전량 매도라는 극단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의 차트를 보고 전략을 만들었기에 마이너스 30%에서 전량을 매도했을 때 강한 반등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든 전략이므로 그 상황에서 느꼈을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치 자료에만 의미를 둔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제 부족한 식견으로는 실제로 TQQQ, SOX의 장기 투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과거 자료에 대한 분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큰 수익을 기대하고 접근했다가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간 장기 보유하는 동안 대폭락이 발생하기 전에 단 한 번만 전량 팔아 현금화한다. 대폭락이 끝나고 저점 부근에서 현금 전액으로 3배수 ETF를 재매수한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완벽한 전략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전략을 구사할 자신이 없습니다. 대폭락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전량 매도 후에 저점에서 재매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혹시라도 매수하기 전에 반등할까봐 초조해하며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폭락이 발생할 경우 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 진행했지 전량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해서 수익률을 높이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목표는 남들보다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SOX의 TQQQ 10년 보유입니다. 대폭락과 높은 수익률은 상관관계가 크지만 대폭락과 10년 보유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제 마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두었기에 하락장에서도
남들보다 받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습니다. 제4장 대폭락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챕터가 시작됩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30-40% 이상, 3배수 ETF 7-80% 이상의 대폭락 상황은 경제성장률 GDP 하락, 기준금리 인상 압박 최고조, 전고점 대비 2.5에서 3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도 주식시장 대폭락이 일어나는 상황이 한 가지 있다. 전쟁, 오일 쇼크, 코로나19 팬데믹 등 초강력 경제 충격이 발생하여 경제 성장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급락하는 경우다. 대폭락을 역이용한 3배수 ETF 투자 기본 전략도 다시 정리해보자. 첫 번째, 3배수 ETF 장기 투자를 시작한다. 두 번째, 경제 성장률 하락, 기준금리 인상 압박 최고조, 전고점 대비 2.5에서 3배 이상 주가 상승이 동시에 겹쳐지는 시기를 대략 추정한다. 세 번째, 추정 시점부터 6개월에서 12개월 이전에 3배수 ETF를 전량 매도하여 현금화하고 대폭락을 기다린다. 네 번째, 대폭락이 발생하면 저점 부근 3배수 ETF가 전고점 대비 7-80% 하락하는 시점에 3배수 ETF를 재매수하여 7에서 10년 후에 다시 오는 대폭락 때까지 장기 보유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폭락 6개월 전에 전량 매도 후 저점 부근에서 다시 매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자의 좋은 전략을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 폭락장 사례를 예를 들어 제시하며 더블딥을 예상했었습니다. 코스피가 1400을 찍고 반등할 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반등했던 적은 없었다며 코스피가 2000에 가까워질 때까지도 현금 보유를 외쳤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코스피는 2000을 넘어섰고 이후 3000까지 넘어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까지 내려갈 때 앞으로 900원대까지 내려갈 테니 미국 주식을 아직 담을 때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달러는 1080원을 찍고 1200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사지 말라고 했던 그때가 미국 주식을 사야 할 최적의 시기였습니다. 전문가들도 바닥을 예측하지 못하는데 제 부족한 능력으로는 책 속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제6장에서 대폭락을 예측할 수 없을 때에도 100배 수익 내는 전략이라는 챕터를 구성해 주었습니다. 이 챕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1년마다 3배수 ETF 수익률 80% 극대화 전략이라는 흥미로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4년에서 2021년까지 18년 동안 다우지수 추세를 모으고 1년을 4개월씩 3개로 나눠서 같은 기간끼리 묶어 주가 움직임을 비교하면 3배수 ETF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좋은 통찰력을 주는 패턴의 모습이 드러난다. 지난 18년 동안 매년 1월에서 4월에는 다우지수가 우상향할 확률이 50%였다. 5월에서 8월까지는 다우지수가 우상향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6%다. 이 기간에는 주가가 약한 상승과 약한 하락을 반복하며 5% 내외 조정을 기록하면서 4개월 내내 일정한 박스권에 머문 것이 7번, 크게 하락하여 전고점 대비 8에서 15% 정도 기술적 조정을 받은 경우가 11번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인 9월에서 12월은 우상향할 확률이 77%다. 필자가 제안하는 전략은 박스권이나 강한 기술적 조정을 받을 확률이 94% 정도인 매년 5월에서 8월까지 3배수 ETF를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여 수익률 향상을 시도하는 것이다.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매년 4월 말에 3배수 ETF를 매도한다. 두 번째, 5월에서 8월 사이에 종합주가지수가 전고점 대비 8에서 15% 하락하면 3배수 ETF는 25에서 45% 정도 하락한다. 5월에서 8월 사이에 최소 한 번 정도 이 정도 폭의 조정이 발생한다. 이 기회를 기다려서 저점에서 3배수 ETF를 전량 분할 재매수하여 다음해 4월 말까지 보유한다. 이 전략을 구사하면 최소 2년마다 30에서 60% 정도 추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필자에 130명이 넘는 투자 팀원들은 이런 방식으로 3배수 ETF 전략에 충실히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수익률을 얻고 있다. 이들도 당신과 같은 초보 투자자들이며 그들도 전략적 행동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2021년 다우지수는 이 구간 5월에서 8월 시기에 약한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박스권에 머물렀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하위 섹터들 중에서 반도체와 에너지 산업을 추종하는 3배수 ETF는 30-40% 수준의 강한 기술적 조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추가 수익 전략을 구사할 때는 종합주가지수 조정만 노리지 말고 잉여 자금을 활용해 섹터별로 큰 조정이 일어나는 것도 함께 노리는 전략을 갖는 것이 더 좋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우지수 18년 동안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12개월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제2구간 5, 6, 7, 8월에 조정 및 하락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꽤 재미있게 읽은 부분이긴 하지만 참고만 할 뿐 실제로 투자에 활용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자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시도가 조금씩 늘어날수록 10년 투자의 목표 달성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늘어날수록 매수와 매도 주기는 짧아질 것이며 미시적인 주가 흐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투자자로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겐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4월 말 매도 후 제2구간 재매수 전략을 읽으면서 책의 저자가 3배 레버리지 ETF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한 경험이 없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시도하는 사람일수록 여유를 갖고 10년 동안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선 심리적 요인은 배제된 채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은 투자를 장기간 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 내용을 발췌하여 책에 수록했던 것이 저는 정말 좋았었습니다. 주식시장 최고의 열흘을 놓쳐선 절대 안 된다는 자료였습니다. 그 열흘을 놓친 사람들 대부분은 그 시기가 최고의 열흘이 될 것이라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소외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선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매도와 매수를 매년 반복하는 기법을 제시하는데 전량 매도했던 시기에 최고의 열흘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18년 동안의 통계 자료라고 하면 엄청난 신뢰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 단위로 자료를 분류했으므로 18개의 자료에 불과합니다. 18개의 자료를 가지고 공식화를 시도한 것이므로 예외 상황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1907년 기상관측 이후 1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월 하순에 서울 시내에 눈이 내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4월 20일 이후엔 서울 시내에 눈이 안 온다에 전 재산을 걸어볼 만도 합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20일 서울 시내에 눈이 내렸습니다. 113년짜리 통계 자료에도 예외 상황은 생겨납니다. 과거 자료를 참고하되 섣부른 공식화는 경계해야 함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3배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 좋은 전략을 가진 사람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수익률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소신껏 가보려고 합니다. 제 성향과는 잘 맞지 않는 전략임에도 참고할 것들과 생각할 것들을 정말 많이 던져주는 책이기에 저는 만족하며 읽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자료도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2000년 미국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긴축 단계별 다우지수 추세를 그래프한 자료입니다.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연준의 긴축 1단계, 양적 완화를 중지하는 긴축 2단계,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긴축 3단계가 그래프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작 전후가 가장 충격이 컸다. 2014년 1월에 연준이 긴축 1단계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하기 전후에도 주식시장에서 8% 정도 기술적 조정이 2번 발생했다. 2015년 12월에 연준이 긴축 3단계 기준금리 인상 시작을 시작하기 전후로 10에서 12% 정도 기술적 조정이 2번 발생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패턴에서는 어땠을까? 연준이 긴축 1단계를 시작하기 전후에는 미세한 조정만 발생했다. 하지만 2004년 6월에 연준이 긴축 3단계 기준금리 인상 시작을 실시하는 전후로 6에서 7% 정도 기술적 조정이 4번 연속으로 발생했다. 2004년 다우지수가 총 3.5%밖에 상승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6에서 7% 조정은 상당한 충격이었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이슈로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는 현 시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책 속에 이러한 내용을 너무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소식인 것은 분명하며 금리 인상으로 인해 크고 작은 조정이 여러 차례 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프의 오른쪽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금리를 인상했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니 마음 놓고 매수하세요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기준금리 인상 시작부터 꽤 오랜 기간 주가가 하락 또는 횡보를 거듭했습니다. 이런 지루한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경우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저 같은 경우엔 2, 3년 하락 횡보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배당 성장주 투자를 병행하면서 배당을 받으며 버텨낼 생각입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나타나는 주가의 큰 변동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거나 의미 부여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깊은 골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여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그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추가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하락장에서 한 주라도 추가 매수하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것보단 기분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빚내서 투자하거나 당장 필요한 돈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겁먹거나 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부자들의 3배수 ETF 투자 시크릿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